유수민 감독님, 한준희 기획총괄님, 그리고 박지훈 배우와 함께 여운 배우, 최민영 배우, 이준영 배우, 유수민 배우, 배나라 배우, 이민재 배우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자리 하시고 그럼 또 이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또 클래스 2의 배우분들이 또 꽉 채워졌습니다. 또 다른 기운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왠지 또 1교시와는 또 다른 느낌이기도 또 합니다. 네, 마치 처음 오늘 수업 들어온 것처럼 네, 첫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훈 배우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약한형 클래스2에서 연신 역을 맡은 박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구민 역을 맡은 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준태 역을 맡은 최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성재 역의 이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최형원 역할을 맡은 유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백진 역할을 맡은 배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고현탕 역할을 맡고 연기한 이민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약한형 클래스2 국번 연출을 맡은 유수민입니다. 네, 약한 클래스 1과 같은 역할을 맡은 클래스 2의 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선생님은 바뀌지 않는 수업이 다시 시작된 그런 느낌인데요. 한준희 기획총괄님께 네네. 먼저 딱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모든 성공한 시리즈 1편이 성공했었을 때 2편은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마련이잖아요. 흔히 말해서 소포머 징크스라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네네. 그런 어떤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가장 믿었던 게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믿었던 겁니다. 유수민 감독님이 아무튼 계시고, 그리고 박지훈 배우님이 계시고, 뭐 그럼 둘이 알아서 잘 찍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나 알아서 잘 찍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그때 유 감독님이 했던 얘기가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인터뷰했을 때 원을 넘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어지게끔 하려는 유 감독님의 어떤 그 올곧은 성정과 비슷한 그 생각으로 인해서 투를 또 잘 해나갈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원과 투를 잘 잇는. 이제 유 감독님 명언처럼 했던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감독님 사실 이게 또 두 개가 이어지는 것에 보면 클래스 1에는 데미안의 문장으로 이 시리즈가 열렸었고 클래스 2는 호밀밭의 파수꾼의 문장으로 열게 돼요. 사실 이 두 작품은 성장 소설의 고전이라고 할 만한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의 문장들로 이 시리즈들을 각각 시작하게 됐었던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일단 두 문장 다 어떤 그 시은이의 상태나 이야기가 가야 할 방향, 뭐 이야기의 주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드러내는 문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클래스 1의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라는 게 되게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저는 클래스 1에서 시은이가 마지막에 창문을 깨잖아요. 네. 근데 그 깨기 전에 연시은과 깨고 난 후에 연시은은 다른 사람이 되었을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많은 슬픔과 죄책감과 뭐 고통 같은 것들이 이 마음에 되게 굳은 살처럼 배겨졌고, 그래서 조금 더 어른에 가까워지지 않나? 그래서 뭐 성장통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 2의 호밀밭의 파수꾼의 그 긴 문장 또한 시은이가 이제 달라졌고 그가 하려는 행위와 그가 하려는 방향성 같은 게 이제 뭐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뭐 싸워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져서 그런 것들이 좀 잘 표현된 문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시리즈 덕분에 저는 다시금 데미안이라는 책을 꺼내 보았는데 거기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붕대를 감을 때는 아팠다. 이제 그와 완전히 닮아 있었다. 나의 친구이자 인도자인 그와. 라고 끝나는 문장이 있었어요. 사실 시은은 어느덧 되게 수호를 닮아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호가 했던 말들은 고스란히 시은이 입으로 또 뱉기도 하고요. 정말 내 마음의 수호 저장. 생각하면 같이 어떻게 보면 수호라는 캐릭터가 자기의 마음속에 한 트랙으로 계속 같이 가고 있는 느낌 같은 걸 받으면서 연기를 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무의식적으로 계속 찾는 이유, 수호가 내뱉은 말을 시은이가 다시 내뱉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수호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너무나 아픈 또 상처고 트라우마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래서 찾는 것 같아요, 시은이가. 네, 알게 모르게 또 닮아가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태에게 뉴턴 제3법칙을 알려주고 복도에서 대사도 없이 잠깐 생각을 하다가 한숨을 한 번 쉬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시은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제 어쨌든 시은이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전학을 왔는데 사실 친구를 사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꾸 왜 이렇게 친구들과 이어지려고 하는 기미가 보일까? 왜 자꾸 이 친구를 왜 자꾸 신경 쓰게 될까? 약간 이런 감정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시은이의 약간 알게 모르는, 그게 뭐지, 짜증일 수도, 자기 자신에 대한 짜증일 수도 있고요. 좀 복합적인 감정인 것 같습니다. 네. 친구도 싸움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었던. 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자꾸만 뭔가 시선이 간다 그래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자꾸 신경 쓰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이 바쿠라는 캐릭터는 참 복잡한 캐릭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보면 되게 덩치 크고 힘 좀 바보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되게 구수한 삼촌미가 좀 느껴지기도 하다가 모든 아마 친구들이 바쿠를 보면 되게 열등감을 느끼고 좀 동경하게 될 또래의 멋진 친구, 멋진 놈 같은 느낌. 거기다가 되게 무시무시한 인간병기 같은 파워도 가지고 있는 되게 다양한 모습을 품고 있는 캐릭터란 말이죠. 이게 그냥 배우로서는 이게 기여 변동이 되게 쉽지 않았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되게 챌린지가 큰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어려웠고 초반에 되게 초반에는 되게 사람 좋고 친구들 좋아하고 이런 캐릭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과도기를 거치면서 좀 더 성숙한 바쿠가 되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저 혼자만 준비를 하지 않았고 이제 감독님이랑도 대화를 하면서 그 톤을 조금 잡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민영 배우님, 사실 준태라는 캐릭터는 처음에 보면 되게 왕따 당하는 뭔가 셔틀하는 되게 약한 친구라는 면에서 클래스 1을 봤던 사람들은 저 범석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준태는 범석이의 기출 변형이 아니다 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었던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배우님이 이 준태라는 캐릭터를 어떤 인물로 그리고 싶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준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렇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봐도 정말 다 강하신 분들이잖아요. 모든 인물들이 정말 싸움도 잘하고 그런 인물들인데 그 중에서 싸움을 유일하게 못하고 강하지 않지만 시은이 그리고 바쿠, 타기에게 계속해서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준태는 그들과는 다르게 싸움은 못할지언정 조금 준태만의 좀 고집스럽고 강인하고 좀 신조를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되게 해맑은 데가 또 있는 친구라는 생각도 네네네. 해요. 네. 어쩌면은 준태의 그 신조를 지키고 되게 고집스러운 면모가 순수함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고려할 부분들이 순수하기에 모르기에 조금 덜해서
지키고자 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패드의 바탕화면에 있는 그 귀여운 요괴는 본인 선택하신 건 아니시죠? 제가 선택한 건 아닌데 네. 이제 그 바탕화면뿐만 아니라 준태 핸드폰 네. 케이스에도 네. 비슷한 그 캐릭터가 있고 네. 준태가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네. 이준영 배우님, 예. 예, 금성재는 약간 뭔가 연합에 있지만 되게 프리랜서 같은 느낌이 정확하십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또 프리랜서들이 보통 조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낭만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금성재에게 낭만이란? 프리랜서다. 저는 처음에 수민 감독님이랑 이야기했을 때 성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 것 같아요? 라고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그냥 멋있게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외적으로 그런 멋있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가 멋있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낭만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유수민 배우님, 제가 네. 보니까 클래스 1에서도 잠깐 등장을 하잖아요. 끝에. 그때만 해도 자막을 보면 이렇게 학생 7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 7이요? 네. 아 제가 학생 아 7이었나요? 그거는 자막 오류. 자막 오류인가? 네, 자막 오류. 아, 자막 네. 오류니까. 이거 되게 서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클래스 아니, 그래서 깜짝 올라가 놀랐어요. 그래서 올라가 있어. 아, 미안해. 클래스 2 클래스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래서 클래스 2에 이르러서 이 효만초이가 정말 확 부상하게 된 캐릭터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보게 됐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미 원을 찍을 때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이 확실한 캐릭터였었던 거네요. 사실 그 학생 7을 할 때만 해도 이 사마고요, 사마고요. 클래스 2가 될 거라고 사실 전혀 생각을 못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 사실 제작 단계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러프한 마음으로 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등장했었던 자신의 캐릭터가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돼 갔을 때 아 이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사실 참 진짜 아까도 프리랜서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 효만초이만큼 또 자기 길을 자기 나름대로 가는 친구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악당인 것 같으면서도 네. 사실 이 친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실 너무 나쁜 행동이지만 이 친구한테 그 나이대에서의 얘가 추구하는 그런 재미들은 사실 이 친구에게 전부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서팀장이라고 하고 마치 회사처럼 하는 게 네. 어떤 어른들을 흉내내고 얘가 이 학생으로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자신이 재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연합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서는 모든 생명력을 잃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서 그 뒤로 이렇게 누워있던 것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아 나라배님 정말 그 목폴란 누가 입히신 건가요? 정말 전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나백길의 트레이드라고 네. 생각하는 지점인데 감독님께서 이제 예쁘게 동의를 해주신 덕분에 입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하얀색 목폴라, 그 터틀넥이 이 캐릭터를 굉장히 중세 귀족처럼 만드는 느낌이 들고 이 친구가 하고 있는 모든 액션들을 굉장히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연합의 사실 27세이고 처음에 시작됐었을 때는 네. 그렇지만 이 친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우아함 같은 것들이 이 캐릭터에서 좀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 배우님은 또 이 캐릭터를 어떤 방식으로 또 만들어 가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감독님과 사실 소통을 정말 많이 했고요. 어떻게 하면 연합의 수장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나 그 속에 오류가 있는 캐릭터를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말 촬영 마지막 날까지도 감독님과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백진의 모습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무너지는
나백진의 모습이 더 크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흔들리지 않지만 오류가 있다라는 그 표현 정말 딱 와닿는 것 같은 게 거의 무표정으로 있다가도 정말 입술 같은 데서 갑자기 자꾸 오류가 나는 아, 네, 맞아요. 그게 감독님께서 제가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할 때 계속 가두시려고 했거든요. 가둬두라고 말씀하셨고 그 가둬두면 가둬둘수록 계속 내면에서 삐져나오는 어떤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입꼬리가 계속 삐죽거린다거나 근육이 조금 미세하게 움직인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표정들이 사실은 더 표현하고 싶었지만 또 뭔가 제가 저를 가두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가장 미니멀하지만 가장 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민재 배우님, 이 고탁의 태권도 발차기는 정말 시원시원했었던 것 같아요. 이 캐릭터의 발차기를 더하게 된 것은 이민재 배우 본인의 이 10년 넘는 태권도 경력 때문에 만들어진 특징인지, 그리고 또 이 장면들이 저는 되게 시원시원했었던 게 이 대성바이크에서 날라차기 돌려차기 하는 그 장면들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나는데, 이 장면들은 어떻게 또 와이어 없이 촬영을 하신 건지 어떤 게 모든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액션에 대해서. 네, 일단 그것 때문에 현탁이가 태권도 특징을 갖게 된 건 아니죠. 대본에 태권도 설정은 있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네. 그렇고 일단 그리고 액션 장면을 연기를 할 때 되게 잘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안 되는 동작들도 액션 스쿨 가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최대한 내 것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훌륭하신 배우님들과 함께 감독님들과 함께 작품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대성바이크 그 세트 그리고 대전에서 촬영을 할 때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고 잘 담고 싶었고, 그리고 또 감독님과 현장에서 그 무술 감독님께서 잘 지도해 주셔서 잘 담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도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원래 태권도를 11년 했나? 네. 이렇게 경력이 좀 있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유수민, 항준이 감독님 두 분께 다 같이 여쭤보고 싶은 게, 시은이 백진에게 했던 말 중에 변수부터 분리해야 빨리 풀 수가 있어. 범위가 정해진 변수는 상수와 다르지 않으니까 라는 대사가 있는데, 약한 영웅 클래스 1에서 클래스 2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변함이 없어야 할 상수는 무엇이었고 무엇을 변수로 쓰시고 싶었는지, 그리고 이 변수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설정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감독님 먼저 말씀해요. 두 분 일단 오늘 뭐- 쌍둥이 같으세요. 네. 진짜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변수였네. 죄송합니다. 일단 뭐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러니까 클래스 1과 클래스 2는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어떤 기조 같은 거는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고, 그 안에 시은이는 달라져 있지만 어쨌든 시은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보는 이들에게 전달하겠다, 그런 것들이 좀 변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고, 사실 변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고 주인공도 그전과는 다른 상태가 됐고, 그리고 그런 주인공한테 다가오는 여러 인물들이 다른 사람인데 또 어떻게 보면 다들 그 수호나 범석이나 어쩌면 시은이의 모습 같은 것들을 다 나눠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작품의 통일성을 부여하지 않았나 싶고, 또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클래스 1은 좀 보면서 감정 소모가 되게 심한 작품이잖아요. 몸에 좀 힘이 들어가게 봐야 되는 작품인데, 클래스 2는 조금 더 이렇게 라이트하게 볼 수 있는, 좀 더 장르적인 색채를 강조한 작품으로 가면 어떨까? 그 원의 기조를 유지하되,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수민, 박지훈이 상수라고 한다면, 변수는 나머지 배우분들도 여기 다 계시지만 또 하나의 변수가
저희한테는 플랫폼이었었어요. 아무튼 훨씬 또 다양하고 저희 나라 분들 외에도 많은 나라의 분들이 단번에 함께 보게 된 작품이 된 거였었고 그 변수가 있었죠. 그래서 감독님과도 얘기했을 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경쾌하고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면모들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종류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었고요. 물론 뭐 상수와 변수가 뭐가 더 중요하다는 없지만 원의 인물과 기조를 잘 유지하는 범주 안에서 그렇게 조금 더 확장을 해보려고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뭐 원은 심장이 좀 아프고 투는 몸이 좀 아픈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뭔가 이 투를 이어지는 어떤 대사들도 되게 이어지는 대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선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대사도 있었던 것 같고요. 혹시 또 감독님이 기억하시는 혹은 아니면 배치하셨던 의도적으로 이 원과 투를 잇는 어떤 대사들이나 설정들이 또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러한 지점이 꽤 많아서 네. 이렇게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방금 말씀하신 뭔가 그러니까 너 잘못 아니야 괜찮아라는 그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클래스 1을 마치고 사실 그 연시은이라는 소년에게 굉장한 미안한 마음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대로 둘 수 없다 하고 뭔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투를 작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인지 유독 괜찮아 너 잘못 아니야 라던가 너 끝나지 않았어 괜찮을 거야 뭐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이준영, 박지훈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 금성재와 시은의 어떤 옥상 결투신을 뽑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촬영을 보면 되게 한 수 앞을 보는 액션과 한 수 앞을 간과한 액션이 서로 마주쳤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었던 것 같은데 어쩌면 금성재는 이런 상대를 기다렸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미소였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장면 찍을 때 두 분 사이에서 어떤 호흡들이 녹아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네, 너무 클래스 1에서는 느꼈지 못했던 그런 스파크? 불꽃을 받은 것 같고요. 정말 너무 금성재 같았어요. 그게 어떻게 때리려고 하는데도 저런 미소를 지을까? 얼마나 저 사람은 이렇게 뭔가 싸움에 고파 있고 뭔가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찾았나? 약간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밑에서 내가 막 이거를 이 힘으로 짓누르려고 하는데 거기서 막 이거지라는 막 이 찾았다 내 상대 약간 막 이런 느낌 현장에서 보면서 정말 저 형은 정말 대단한 형이다. 네. 저 형만이 뭔가 낼 수 있는 에너지일 거다 분명 이렇게 혼자서 생각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현장에서 보면서 많은 걸 형한테 배웠었고 실제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금성재화가 돼 있어서 네. 그 옥상신 찍을 때는 정말 집중을 풀면 안 됐었고 너무 긴장도 됐었고 진짜 무서웠습니다. 네. 무서운 금성재님은 정말 찾았다 내 상대. 약간 오랜만에 재밌다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그걸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효만이 대사 중에 오늘이네, 오늘이야 약간 이런 느낌처럼 되게 오랜만에 찾은 거죠. 그리고 촬영할 때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거는 제가 먼저 이제 준태랑 싸우죠. 준태랑 있고 이제 네. 탁이랑 같이 네. 한번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은이가 시은이가 등장하죠. 나타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쿠가 또 나타나요. 마지막에. 네. 참 외롭더라고요. 와, 이 파워레인저인가 이게. 뭐 그런 것도 나름 또 재밌었고, 일단은 박지훈 배우랑 작업했을 때 오히려 좀 액션 합들을 생각보다 많이 맞추진 않았어요. 뭔가 사실 근데 복잡한 액션이긴 하잖아요.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고 그런. 근데 뭔가 조금 더 날 것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한준희 감독님이랑 전에 작품 할 때 준비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매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은 저희가 전문 뭐 파이터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요? 아직은요? 그러니까 작품 안에서 네. 이게 너무 프로같이 진짜 파이터처럼 싸우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날 것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너무 잘 받아주셨고 박지훈 배우가. 그리고 저 자체도 되게 오랜만에 재밌었어요. 그 작업이 몸은 뭐 끝나고 녹초가 돼서 돌아갔지만은 뭔가 이렇게 뜨겁게 뭔가 나눴다. 오늘이네. 오늘이야. 네, 그러면서 집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네, 진짜 시은의 이번 액션도 보면서 역시 파상풍의 아이콘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또 이제 안경 다리를 탁 이용한 그런 액션, 거의 사실은 이게 그 볼펜과 같은 거지만 좀 다르게 사용을 또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사실 금성재에게 이제 볼펜이 뺏기고 나서 성재가 제 무기를 던져요 밖으로. 네, 그건 상당히 시은이한테 엄청난 어떠한 큰 데미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약간 그거에 대한 복수가 또 아니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왜 볼펜이 없어졌으니 약간 일부러 그래서 화분 쪽으로 몰아가잖아요. 맞으면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상대에게 이제 모래를 뿌리고 안경테를 해서 이렇게 발등을 찍는 게 약간 알게 모르게 약간 내 볼펜을 던진 약간 그거에 대한 복수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감독님은 어떻게 그런 거를 염두하시고 맞나요? 제 생각이. 네네 맞고요. 뭐 무술 감독님도 이렇게 먼저 아이디어를 주셨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경을 쓴다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기발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약한 영웅 시리즈 안에서 그 안경이라는 게 좀 다뤄지는 것이, 그러니까 범석이가 이렇게 노래방에서 뺨 맞고 안경이 탁 날아가는 네. 장면이 있고, 준태도 똑같이 그렇게 안경이 탁 날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시은이가 그 안경을 다시 돌려주잖아요. 근데 또 안경을 한 번 더 써서 그걸로 누굴 지키기 위해 공격한다? 뭐 이런 어떤 그 흐름이 좀 재밌다? 뭐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대사가 이어졌던 것 같이 또 액션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셈이네요. 각 인물들마다의 어떤 액션 디자인들이 굉장히 좀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바쿠는 어떻게 보면 와, 저 파워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오토바이 헬멧을 바로 쳐버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배우가 설정한 바쿠의 힘, 파워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 파워일까라는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저도 되게 궁금한데 사실 그 헬멧을 그렇게 한줌하게 부실 정도면은 사람이 맞으면 이거 그냥 죽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분노 게이지에 따라서 조금 파워가 다르지 않았나. 왜냐면 백진이는 계속 맞았는데도 그걸 다 버티고 이런 거 보면서 네. 약간 좀 그 분노 게이지에 따라서 약간 파워가 조금 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사실 이민재 최민영 배우님이 두 분이 가장 좀 저는 귀엽기도 하고 또 짠하기도 했었던 그 장면이 트럭 아래 숨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대성바이크에 잠입한 이후에 두 사람의 이 콤비 플레이 쭉
쭉 이어지는 콤비 플레이가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잘 안 겪게 될 만한 공간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거잖아요. 그 트럭 아래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것들이 자주 펼쳐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장면들 그러니까 그 전체 시퀀스를 찍고 나서 두 배우가 서로 나누었었던 어떤 그 끈끈함 같은 것들이 남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민재 배우님부터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준태랑 제가 옥상에서부터 옥상 들어가기 굴다리부터 시작해서 되게 둘이 같이 지냈던 시간들이 좀 현장에서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려운이 형은 항상 늦게 오고 난 다른 데서 이제 네. 싸우고 있었던 거야. 무튼 그래서 민영이랑 고탁과 준태도 있었겠지만 그 전에 그런 시간들이 저 이민재랑 이제 최민영이라는 사람이 되게 많이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 생각하기로는 옥상에서의 시간들이 정말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대승바이크를 찍었는데 그래서 더 그런 케미들이 잘 살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창문을 올려다 주고 내려올 때 민영이를 딱 봤는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그 모든 행동들이 그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저도 모르게 나왔던 행동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트럭 밑에 숨었을 때도 진짜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민영이가. 그러니까 준태가. 준태가. 어떻게 여기 밑에 숨을 생각을 하지? 진짜 기발한데? 네. 그래서 또 너무 귀여웠고 네. 그런 부분들이 드라마에 잘 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민영 배우의 얘기를 또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네, 뭐 형이 다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완벽하게 좀 해주시죠. 완벽하게 동감을 하고요. 사실 이제 현장에서 촬영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테이블 작업 과정에서는 조금 시은이와의 관계성에 훨씬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준태 클래스 2 속에서 준태의 어떤 시작점과 같은 인물이 시은이이긴 해서 거기서 오는 자극과 그걸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워낙 집중해서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그 옥상에서 이제 실제로 시간을 보내면서 실제로 제 옆에 이제 타기가 막 녹초가 돼서 누워 있고 나를 위해서 거의 지금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일어서서 음성제에 계속 덤비는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형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고 하면서 이게 뭔가 개개인의 관계성도 있지만 저희 이 네 명, 네 명. 네 명의 우리가 어떤 이런 친구 무리구나. 우리가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탁이랑 이런 일이 있었고 시은이랑 이런 일이 있었어서가 아니라 뭐 박구랑 뭐가 없었어도 우리는 이 네 명은 뭔가 좀 하나로 똘똘 뭉쳐지는 느낌을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조금 더 피부로 체감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 똘똘 뭉쳐진 친구들 사이에서 이준영 배우님은 사실 이게 정말 서로를 지키려는 시은이와 준태를 보면서 하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때 금성재는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되게 신기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걸 가져가고 싶었고 아무래도 혼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는 친구다 보니까 그 우정이 뭐길래 지금 누가 봐도 그 장면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준태라는 인물이 정말 약자잖아요. 근데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뭐 때문에 저런 걸 지키려고 하고 굴복하지 않을까? 재밌네. 또 재밌네 이거. 오케이. 너 나한테 재미 줬어. 새로운 또 그런 경험하게 해줬어. 너도 멋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찍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시은이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네 명의 그 관계성을 보면서
나는 막 저렇게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 근데 뭔가 좀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어. 막 그런 감정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엔 이후에 낭만 합격으로 이어지는. 그죠? 저 그래서 그 준태 군이 음. 싫어 할 때 음. 뭔가 딱 왔어요. 그 음. 인간 이준영이 딱 그걸 느꼈을 때는 나름의 소름이 끼쳤다. 음. 네, 좋았습니다. 자기가 인생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관계성을 눈앞에서 목격했었을 때 신기하면서도 좀 재밌네, 짜릿하고. 짜릿하고 예. 그런 느낌. 사실 유수빈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이 효만이는 연합에는 끼고 싶지만 연합에도 안 받아주고 제갈량도 지리고 싶지만 머리도 안 따라주고 근데 이게 결국 바쿠팀을 돕게 되는 후반의 변화 역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건 그냥 생존을 위한 나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뭐였을까요? 생존이라기보다는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생명력을 잃었던 효만이가 연합과 싸운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주 신나고 다시 활기가 생겼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뭔가 자신의 전부고 뭔가 그런 큰 사건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전부인. 예, 그래서 여기 내가 빠질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누가 초대한 적도 없지만 난 저기 꼭 가야겠다. 네, 뭐 시은이가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네네. 뭐 부탁 안 했어도 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그 마지막 순간에 비 오는 날의 마지막 수중전을 향해서 또 달려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오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를 체크하면서 오늘인가? 오늘이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 기획총괄 전체 이걸 이야기 크리에이터로서 참여를 하셨을 때 이 장면은 정말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장면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셨을 테고 네네. 이 역대급 몹신이 도대체 며칠에 걸쳐서 찍었는지 총 몇 명이 등장했는지 또 어떤 규모였는지도 궁금해요. 그 PD님한테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저희가 액션팀과 배우분들은 합쳐서 150분 정도였던 것 같고 스태프들까지 포함 200명 이상이서 아마 촬영을 진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찍었는데 이제 한 달 내내 찍을 수는 없고요. 너무 힘드니까. 한 달요? 네. 이게 저희가 회차로 치면 이제 액션 CY가 있지만 그 앞뒤로 드라마 분량들이 있죠. 이제 뭐 누워있는 뭐 이제 마지막 백진이를 보고 있는 시은이도 있고 앞에 나와서 선전포 가는 장면도 있고 내려가는 장면도 있고 총 15회차 정도의 액션은 11회 2회 정도 찍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총 아무튼 휴차를 포함해서 한 달 정도 그냥 합숙하면서 열심히 찍었었습니다. 네. 비가 오기도 하고 살짝 개기도 하고 뭐 그 사이에 원래 그 촬영 현장에는 무지개가 뜨기도 하고 뭐 그랬더라고요. 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정말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 명도 부상이 안 나와서 너무너무 다행이었고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배나루 배우님, 나백진이 바쿠한테 주먹을 날리고 뭐 이런 순간들, 나백진이 다른 친구들에게 패고 친구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패고 예. 다른 친구들을 패면서도 누는 바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선을 그쵸? 네. 도대체 이 백진에게 바쿠는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집착을 해야 했을까요? 그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집착하는 대상인데 아무래도 마음속에서 온전히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바쿠는 어릴 적에 온전한 내 자신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줬던 친구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이후에 그 변한 나백진의 모습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사실 후민이에게도 물어보고 싶잖아요. 예. 저런 마음을 저 친구는 계속 품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나에게로 와라라는 그 사인들을 계속 보내고 있었고 결국은 뭐 아주 나쁜
좋지 않은 방식으로 글을 가지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박후민에게 나백진은 뭐 어떤 존재였을까요? 일단 굉장히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친구였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계속 다가가서 내가 이 친구한테 힘이 좀 돼주고 싶은, 그렇게 해서 친해졌는데 백진이가 자꾸 좀 엇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내 친구니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힘이 돼주려고 했는데 백진이가 한번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같이 친구였던 타기를 다치게 한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백진이를 많이 미워한 것 같아요. 미워했는데 근데 또 신혜리가 말했던 그 죄책감이라는 단어에서 또 뭔가 백진이랑 한 번 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 친구한테 싸움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하는 그런 죄책감도 느꼈을 것 같은, 되게 조금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싸우는 것도 싫었고 친구를 만드는 것도 싫었었던 시은이는 그래서 결국은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네, 친구가 생기면서 끝이 나고 또 백진이랑은 다르게 친구를 백진 마음 아픈 얘기지만 백진이는 친구가 없는 상태로 끝이 나고 네, 저는 친구가 있는 상태로 이제 끝이 나다 보니 약 올리는 제가 이기지 않았나. 이 싸움의 승패는 거기에 있었군요. 뭐 승패라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누가 이겼고 누가 졌다라고 사실 뭐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주변에 어떤 친구들을 두었고 뭐 이제 이런 사실 성장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을 알아가고 또 그 학창 시절에 어떤 친구들과 어떤 시절을 보냈는지 따라서 또 그런 얘기를 담은 거다 보니까 사실 뭐 승패보다는 좀 그런 스토리 위주로 또 봐주시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서로가 서로의 파수꾼이 되어주지 못했던 친구도 있고 서로가 서로의 파수꾼이 되어줬던 되게 다행스러운 친구들도 있었던 끝에 이 클래스 2의 마지막은 시은이가 친구들과 든든하게 새로운 또 삶을 새로운 3학년으로 또 올라가게 되는 그렇습니다. 끝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약한 영웅 클래스 2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수업을 좀 끝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수업을 끝낼 수 없으면 저희 보충 수업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보충 수업으로 이어질 다음 시작을 해볼까요? 보충 수업 저희? 네. 뭔가 여러분들이 뭐 예상을 연신 저 새끼 존나 잘 지내네. 괜히 걱정했구만. 그냥 떡볶이 먹으러 가자니까 그니까. 아 질투나게 진짜. 왜? 그냥 또 시은아. 못하겠어? 좋아 보인다. 누구야? 클래스 1과 클래스 2를 합쳐지는 합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완전체가 된 느낌인데요. 네. 와, 뭐 모든 걸 가진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저희가 뭐 클래스 1에서도 2에 대한 이야기 살짝 하고 또 2에서도 1의 친구들에 대한 얘기도 살짝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또 한 자리에 모인 소감이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떠세요? 최은욱 배우님부터 쭉 한번 이렇게 함께 또 합반에 이르게 된 소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경희 배우님은 개인 사정상. 네네. 경희 배우님은 조퇴.
네, 오늘 조퇴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대단하신 배우분들이랑 같이 토크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너무 재밌게 보충 수업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 역시 뒷줄에 계시네요. 저는 네, 인형 가져오려다가 네 인형 가져오지 그랬어요. 그거 없어졌어요. 세 분이서 뒤에서 이 약간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오신 거죠 지금 급히. 애드립이었어요 다. 아 진짜로요. 와 승호 배우님 네 함께 하신 요런 아까랑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클래스 2 배우님들하고 같이 함께 스케줄을 이렇게 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이 시간도 또 오늘이 지나가면 나중에 엄청 추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관객분들께서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원투 배우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걸 보시는 마음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반가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현 배우님 네. 이제 시은이의 새 친구를 보는 마음이 즐겁고요. 다들 너무 잘생기셨네요. 너무 즐겁고요. 어쨌든 이제 클래스2 배우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 또 좋은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집합으로 유일하게 또 존재하고 계시는 감독님 뒤에 계시지만 이 두 클래스의 배우들을 다 본인의 등에 업고 지금 있는 이 순간의 기분 어떨까? 시은이의 기분 어떨까 궁금한데 박준 배우님? 너무 자랑스럽고요. 근데 너무 짠하고 찡하고 뭔가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주마등처럼 뭔가 이렇게 추억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억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쫙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참 너무 좋습니다. 새 친구들을 봐도 좋고 네, 오래된 친구들을 봐도 좋은. 약간 올드 스쿨, 뉴 스쿨이랄까. 네. 너무 좋습니다. 아마 뭐 클래스 2의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클래스 1의 친구들은 이미 작품을 통해 가지고 한번 만나셨던 친구들일 텐데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또 모인 기분 어떠신지 여운 배우님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찬이와 네, 아버지. 아버지와 다시 재회하게 돼서 아들. 자식. 아무튼 오늘 일단 클래스 1을 너무 재밌게 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민영 배우님? 네, 저도 너무 다 개인적으로 이 시청자로서도 좋아하는.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어떤 전설의 저 학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시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준영 배우님? 저도 시즌 이제 클래스 1을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연예인 보는 듯한 느낌이네요. 근데 이렇게 오셨을 때 또 저만 유일하게 또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 점이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김성재 친구가 필요하세요? 근데 이렇게 또 보니까 또 있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좀 필요 없긴 합니다. 김성재는 그런 인물이죠. 네, 이수민 배우님. 네, 저도 야한용 클래스 1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요. 지금 사실 은장고로 넘어온 다음에만 이제 그쵸. 저 시은이를 만났으니까 그쵸. 전에 나왔지만 배우님들 뵈서 너무 신기하고요. 오늘 만난다는 생각해서 어제 잠을 막 이루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잠을 이루고 못 이루고 아직 교만에서 못 빠져나와서 그렇습니다. 배움이 짧아요.
예, 그리고 뭐 성재와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 친구가 없어서 그 제 옆에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은 하루고요. 예, 오늘 열심히 하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나라 배우님. 아, 네, 저도 뭐 이하 동문으로 클래스 오늘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같이 함께해서 영광이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 저 여기 앞에 앉아 있고 싶어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어서 계속. 네. 네, 저도 너무나 재밌게 봤었던 드라마였고 또 거기에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나중에 지나서도 또 그러니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확실히 장담하는데 이 배우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으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 뭐 아까 아버지와 아들 얘기도 하셨지만 이 배우들이 서로 살짝 또 다른 작품을 통해 가지고 또 연결된 지점들도 또 있기도 하고 정말 이 감독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와, 이 작품을 보면서 약한 영웅이라는 이 시리즈가 정말 새로운 세대의 배우들의 이 어떤 라인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이런 시리즈다라는 생각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히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학교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배우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이 생각하는 이 약한 영웅이라는 이 작품에서의 캐스팅의 가장 그 배우로서 배우를 캐스팅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요소는 무엇이었나요? 네.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에서 뭔가 대표될 수 있는 배우분들을 이동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냥 잘 되면 나중에 뭐 저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배우들이 돼서 캐스팅도 좀 명예해지고 이런 어떤 뭔가 생각들을 하면서 근데 뭐 유 감독님이 더 멋진 대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독님? 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노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작품에 함께할 배우를 이렇게 캐스팅할 때, 그러니까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에는 이 배우가 가진 매력 같은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훈련하면 나아지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 같은 거는 뭐 어느 정도 좀 타고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배우분들은 다들 그런 재능을 좀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아마 크레스 2까지를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놀라시기도 하고 기다렸었던 어떤 등장이 있었을 텐데요. 갑자기 또 닭발이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수호의 이 등장 어떤 마음으로 또 함께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2에서요? 네. 휠체어를 타고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때 사실은 3년 전에 수호를 연기하고 수호라는 친구를 또 오랜만에 하려니까 되게 사실 엄청 많이 이제 또 원도 다시 보고 이제 공부를 하고 갔는데 되게 떨렸거든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시은이의 눈을 보는 순간 어머나 세상에 수호가 나오더라고요. 네. 시은이의 눈빛이 그만큼 너무 많은 걸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또 박지훈 배우님 덕분에 이렇게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지훈 배우가 금방 어머나 세상에라고 얘기하는 순간 되게 영희가 안겼을 때 그 비슷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수호를 다시금 그 만난 그 순간에? 와, 근데 그러니까 이 감정을 느낀 감정을 와 진짜 뭐라고 딱 정의를 내려서 말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그 어쨌든 아픈 상처를 가지고 트라우마를 가진 친구가 그 깨어난 연락을 받았다고 하고 그 달려가서 딱 만났을 때의 그 감정은
사실 저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인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를 딱 어땠어요?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뭐 좋을 수도 있고요. 좋은 거를 떠나서 뭔가 그 이상의 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네, 그런 마음으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현혁 배우님. 네. 제가 되게 짧은 퀴즈를 하나 내볼까 해요. 이 약한 영웅이라는 이 세계 안에서의 통역기를 통한다면 사랑한다라든지 너 마음에 든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담은 문장이 있어요. 뭘까요? 정답. 네, 민님. 너 진짜 또라이. 맞습니다. 네. 이 정말 저는 이들의 어떤 관계들의 그 관계 변화를 보면 노예 당첨, 낭만 합격, 수호천사, 또라이네 이렇게 이어지는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점점점 마음에 들어가는 어떤 과정들인 것 같은데요. 배우 각자가 꼽는 약한 영웅 안에 최고의 또라이는 누구인가? 금성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여운 배우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이 답. 네. 네, 저는 그 금성재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든다는 뜻이기도 하죠. 네, 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네. 사랑합니다. 네. 그럼 정답을 맞추신 민영 배우님이 또 그러면 최고의 또라이를 또 뽑아주신다면요? 클래스 1, 2를 합쳐서. 네, 전체를 합쳐서. 네. 저는 나백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오. 생각합니다. 네. 이유를 살짝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짧게라도? 제일 저는 표정이 안 읽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금성재라는 캐릭터도 보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은 들었지만 그래도 금성재는 굉장히 솔직한 표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나백진이라는 인물은 조금 정말 표정을 읽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느껴져서 나백진을 뽑겠습니까? 네. 네. 금성재님은 네. 저는 시은이인 어. 것 같아요. 음. 유일하게 뭔가 저에게 어떤 싸울 때 그런 감정을 준 다른 형태의 브라이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수진 배우님. 네. 저는 약간 관객으로 봤을 때, 네. 저도 시은이인 것 같아요. 애가 공부는 안 하고 삼진만 하고 다니고 볼펜을 그렇게 들어서 누군가를 한다는 게 관객 입장에선 시은이가 넘버 1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대단하면. 예, 제 생각에도 클래스 1, 2를 이제 아우르는 시은이가 제일 또라이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좋은 의미로서도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라이입니다. 시은이가 또라이입니다. 네. 이민열 배우님. 어, 되게 고민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네, 1, 2 나왔던 인물들 통틀어서죠. 그렇죠. 네. 저는 조정석 선배님이 계셨는데 열심히 준비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최 이사님, 네, 최 이사님. 어린아이들 미성년자 이렇게 또라이는 사랑한다는 집에- 뜻인데. 집에 계시다가 놀라시겠다. 근데 되게 안 좋은 의미로 되게 생각 많이 해요 그때.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래도 되게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이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또 빌런으로 등장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만을 좀 풍기시는 상태로 퇴장을 하시긴 했었는데 또 그 이름을 갑자기 여기서 또 듣게 되네요. 뒤에서도 되게 웅성웅성 뭔가 이현 배우님 막 고민하고 계셨던 그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네. 저도 그러니까 또라이가 만약에 네, 사랑한다. 저 녀석 마음에 든다. 저 녀석 마음에 든다.
그런 거면은 이제 시은이가 아닐까. 시은이의 눈빛에서 를 봤으니까. 근데 제가 작품을 확인했을 때도 뭐 하나에 꽂히면 끝까지 가는 애구나로 보였기 때문에 시은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승훈님. 저랑 현욱이는 사실 생각이 같아요. 네. 유수민 감독님이 가장 또라이가 아니신가. 왜냐면 시은이를 만드는 그런 이 모두가 또라이라고 하는 우리 지은 시은이를 만드셨고 또 이렇게 정말 대단한 배우분들을 다 이렇게 한 자리에 한 작품에 출연시키신 것도 네. 진짜 또라이 같으시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네. 현욱 배우님도 같이. 네, 같이 상의하에 나온. 그렇다면 유수민 감독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또라이 아버지로서 이렇게 창조자로서 뭐 사실 어떤 캐릭터를 뽑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최고의 또라이라는 걸 듣고 나서 어떠셨는지. 제 기분이요? 네, 기분 좋습니다. 네, 원래 준비하셨던 답은 무엇이었는지요, 감독님 제가 여쭤볼게요. 저도 또라이 뽑으라는 줄 알았어요. 네, 뽑아주세요. 사실. 뽑아요? 네네. 혹시 어려우실까 봐. 저는 뭐 연시은인 것 같고요. 좀 단어 그대로의 또라이는 최영환이 아닐까. 갑자기 저요? 정말 보기 좋은 우애네요. 디스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준희 감독님께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오범석이라고 생각했고요. 뭐 홍 배우님 아무튼 진짜 집에 일이 있어서 같이 못했는데 약한영웅 클래스 1과 2를 연결하면서 연신이라는 인물에게 어떤 테마가 수호라는 인물에게 가는데 사실 클래스 1과 2를 통틀어서 어떤 약한영웅이라는 어떤 시리즈의 핵은 오범석이라는 인물의 어떤 다채로움인 것 같아요. 홍 배우가 없어서 칭찬하는 거긴 한데 아무튼 오범석이라는 인물이 가장 말씀하신 그 워딩에는 적합한 인물이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 하나도 사실은 모두 또 빌런이기도 하고 서로에게 그러면서도 누구도 빌런이 아닌 어떤 그 참 귀한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질문을 제가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디어 죄송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두 번째. 네, 안녕하세요. 혹시 각자 맡으신 캐릭터에게 한마디만 전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전체로 다 하시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혹시 듣고 싶은 시은이에게. 네. 시은아. 이제 앞으로는 웃으면서 살자. 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웃으면서 살자. 네. 웃음이 많이 너무 없어서 이제는 좀 많이 웃어도 되지 않을까. 네, 이제 가지고 싶은 친구들을 다 가졌으니 이제는 조금 웃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쪽 가운데로 갈게요. 여기. 네. 네, 맞습니다. 스케치북 들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클래스 2에서 가장 감명 깊게 봤던 부분이 시은이의 꿈에 나타난 범석이가 있던 장면이었는데요. 그때 느꼈던 박지훈 배우님의 감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링 위에서 등장을 하죠. 네, 그날 감독님이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날 이제 촬영장 분위기가 되게 조용했어요. 네, 되게 조용했었고 되게 막 다들 집중해 주셨는데 그것도 되게 복합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범석이를 만나서 링 위에서 범석이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데 와 이게 리허설인 거를 아는데도 울지 않는 타이밍에 자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고요. 자꾸 범석이가 가야 되는데 잡아요. 근데 알죠. 저도 안 가고 싶죠. 범석이랑도 함께 있고 싶고. 근데 이제 너무 나한테 지금 중요한 상황이 있고 가야 하는데 범석이가 자꾸 막는 걸 보니까 이게 시연이한테도 너무 힘들었을 거고요. 제 자신한테도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 같은데 가야 하는 걸 알지만서도 사실은 범석이랑 같이 있고 싶은 또 어떤 시은이의 마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범석이는 꿈속에서 나타난 거고 실제로도 그래도 한 번은 범석이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범석이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런 감정을 하나로 어떻게 정의를 딱 내릴 수는 없겠지만 정말 열심히 그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촬영장에 있었던 저의 그 복합적인 감정을 아직도 너무 생생한 에너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두 번째 줄, 두 번째 앉아 계신 분에게 하겠습니다. 이제 원, 투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수호랑 박후민이 어떻게 보면 약간 대칭적인 포지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점을 비슷하게 연출하고 싶으셨고 어떤 점을 다르게 연출하고 싶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둘은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비슷한 면도 많고 한데 결국에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니까 수호는 어떤 시은이라는 어떤 개인을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했다면 박호민은 그 전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그런 것들 기반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배우님들이 혹시 조금 덧붙일 이야기들이 있으실까요? 수호와 박후 같이 있는 게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와. 지금 최대 떡밥이 갑자기? 본인이 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렇죠? 제가 보고 싶어서. 저희는 다 함께 있는 거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 자리에 반짝이는 워터멜론을 보시면 두 분이 함께 있는 장면들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둘이 계속 워터멜론도 한번 봐주세요. 그렇습니까? 둘이 아빠 아들로 나옵니다. 네. 네. 질문을 한 분 정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으로 가볼게요. 네. 네, 일단 클래스 1, 클래스 2 다 너무 재밌게 봤고 N차 정주행 다 했는데 감독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시은이랑 준태가 대화를 할 때 소문에 관련 대화를 할 때 그 버스 정류장 뒤에 그 등급 광고도 있고 옆에 병원 광고도 있고 한데 거기 내 탓이 아니야라는 단어가 되게 크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치를 일부러 하신 건지 그리고 하신 게 있다면 저희가 찾지 못한 게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설치한 게 맞습니다. 네. 배나라 배우님이 거의 입을 이렇게 벌리시면서 안지혜 미술 감독님께서 좀 아이디어 주셨고 저희 미술 감독님이 또 이 작품에 재밌는 어떤 걸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각 에피마다 이스터에그 같은 게 있나요? 네, 이스터에그가 있는데요. 에피 1부터 그 위크 이어로 영어를 한 글자씩 숨겨놨거든요. WEAK 뭐 이런 거 한번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금 정주행을 해야 되는 감독님이 큰 미션을 내려주셨네요. 또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준비됐던 시간보다는 조금
흐르긴 했지만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함께 다 인사 조금 듣고 이 자리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민재 배우님부터 할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네네. 네, 오늘 일단 날씨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클래스 1, 클래스 2도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기 나와 계신 훌륭한 배우님들, 감독님들 더욱더 사랑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민재 배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아 배우님.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독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클래스 2를 촬영하면서 정말 소중한 배우들 만나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랫동안 또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작품 귀하게 여겨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시고 행복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날씨가 비도 오고 좀 처지셨을 텐데 이렇게 자리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되게 작품 안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저 역시 영광이었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시고 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만 나누는 자리인데 이거 때문에 먼 길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먼 길 비가 오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약한 영웅 사랑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영 배우님한테로 갈까요? 네. 귓속말 하다가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다행이에요. 내일도 휴일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도 휴일인 줄 알았어요. 오늘 너무 이렇게 귀한 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이스터에그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돌아가시면서 또 집에 가셔서 또 클래스2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오늘 기억을 잘 행복하게 마음속에 담아주시면 그보다 더 감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 귀가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신동현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인사드렸지만 저 역시도 오늘 이렇게 관객분들 뵙고 배우분들과 함께하고 감독님들과 함께 이렇게 자리한 이 시간이 앞으로 활동하는데 큰 용기가 될 것 같고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 덕분에 1도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안전 귀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인이에게 배우로서 마지막 질문. 네, 1, 2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봐주시면서 저희 캐릭터들도 많이 아껴주시고 애정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사실 또 너무 아쉬운 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관객분들 오신 분들 이렇게 질문 듣는 게 너무 흥미롭고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봐주셨는지 사실 막 이렇게 좀 듣고 싶고 그랬는데 너무 또 질문을 많이 못 봐서 사실 좀 아쉽고요. 네, 아무튼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날씨도 안 좋은데
네, 먼 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음악 부탁드립니다. 지훈 배우님이 듣고 싶었던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함 혹은 아니면 소감들 같은 것들 많이 또 올려주시면 어디선가 꼭 듣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이 작품에 대한 사랑들을 아낌없이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독님들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와주시고 저희 작품에 이렇게 큰 사랑 주신 거를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래도록 이 감사함 잘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계를 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 같이 없는 이제 또 다른 많은 배우분들과 뭐 저희 함께 열심히 만든 스태프들 클래스 1, 2 다 합쳐서 너무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했던 그 수많은 저희 관계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보고 계신 그 모든 분들을 향해서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사실 이 자리에 이분들을 다 모으게 만든 또 한준희 감독님께도 마지막 또 인사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약한영혼 시리즈를 이제 유 감독님이랑 시작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일단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고 감독님 말씀처럼 슈트케이크 김명준 대표님, 윤영기 이사님, 클래스 1 때 이서연 PD, 클래스 2에 또 저희 K팀의 진아 그리고 김 기자님이 그렇던 넷플릭스 분들 또 1 때 또 웨이브 분들까지 전부 다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었으면 제일 좋아했을 고 나철 배우한테도 고마움과 또 안부를 좀 묻고 싶고요. 만약에 다시 또 이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다면 더 감사한 분들에게 더 잘하면서 작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장담컨대 아마 이 순간이 되게 한국의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 모든 그 역사 안에 한번 꼭 기록될 만한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한 10년 후에 이 순간 우리 함께 다시 또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서 집을 마치고 이제 또 사진 촬영의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객분 여기 좀 설치가 끝나면 이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앞쪽으로 그 넷플릭스 사인 앞쪽으로 가주시고요. 이쪽 앞에 사진 작가님들이 또 보이는데요. 네. 기념사진을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총동창회 같은 이런 홈커밍에 여기 좀 모여 보시죠 한번. 이렇게 약간 좀 섞여 있어서 너무 더 좋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조금 더 가까이로 가주실까요? 네, 가운데로 살짝. 네. 마치 졸업 앨범 찍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네. 저쪽, 네. 제일 뒷줄은 쓰면 어떨까요? 네. 자, 이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손도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네, 약한영혼 화이팅! 뭔가 손에 들고 있어서 하트 같은 게 되려나요? 네, 이렇게. 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뒤도 같이 해주실까요? 관객 여러분,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조심히 댁으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